여러분 주말 잘들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천안에 와 있는데요. 천안 날씨가 오늘 상당히 밝고 화창하고 좋네요. 약간 쌀쌀했는데 서늘하기도 하고, 그런데 날씨는 참 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천안에 와서 하고 있고요. 오늘 좀 이 말씀을 드리면서, 확실하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상기하고 인식을 제대로 하면서 다시 한번 방송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먼저 레키노라주, 그쵸?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죠. 유럽에 대한 승인, 이거 조금 이따가 또 언급을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수출, 그쵸? 레키노라로 인해서 2020년도 코로나 치료제로 인해서 3월에 코로나 팬데믹 발생 이후에, 그리고 지금까지 레키노라로 인해서 매듭이 묶였다가 매듭을 풀어야 되는, 그쵸? 단기적으로 참 중요한 그런 레키노라, 그쵸? 신약으로 우리가 한다둠 발돋움할 수 있는. 근데 지금 이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램시마 때랑 저는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램시마 때, 그쵸? 우리가 항체 바이오시밀러 만든다고 할 때 불가능하다고 했죠? 아무도 안 될 거라 얘기했습니다. 근데 만들었어요. 그쵸? 실현 가능하게 만들었죠? 만들었더니 유럽에서 허가 안 날 거다. 그쵸? 유럽에서 허가 안 날 거다. 그리고 유럽에서 허가 났죠? 그랬더니 유럽에서 안 살 거다. 오리지널 약 살 거다. 그리고 유럽에서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죠. 이 기간 상당한 긴 기간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자, 본래적인 얘기를 할게요. 팔리지도 않을 약을 만들어서, 그쵸? 우리는 팔리지도 않을 것 같아, 레키노라가. 그래서 팔리지도 않을 약 만들어서 뭐 하고 있는 거냐, 회사에. 이렇게 많이, 주가도 많이 과도하게 만들었고, 이런 부분들, 그쵸? 우리는 이 부분을 걱정하고 있다. 짧게 제가 정리해 왔는데 귀에 꽂히게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팬데믹이 끝났습니까? 지금 백신으로, 지금 코로나를, 팬데믹을 종식시켰습니까? 백신으로? 이 이유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죠. 감염 경로 변이와 항체 지속 시간, 그쵸? 이 백신을 투여하게 되면 이 중에 가장 90%, 95%의 첫 번째는 감염 경로입니다. 백신 투여율이 50%가 넘어가게 되면 원래 종식돼야 돼요. 이 부분은. 그런데 감염 경로가 선천성 면역이다. 코끝의 상피세포를 통해 감염되는 거기 때문에 백신을 맞게 되면은 항체, 후천성 면역이 담당한다. 고로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는 부분을 예방하는 것이다. 감염을 원천 차단하지는 못한다. 항상 말씀드렸죠. 피부세포를 통해서 감염이 된다고 거기에는 항체가 날아가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전 세계 선진국, 미국, 유럽, 이스라엘, 영국, 싱가폴, 대한민국, 일본 어디든 간에 백신 투여량이 많이 나도 팬데믹은 종식되지 않고 1차, 2차, 3차, 4차 팬데믹에 있는 거죠. 5차, 6차, 7차에 가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죠. 이 부분에서는 이제 치료제의 역할이 부각하게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경구용 치료제가 개발된다고 하는데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바이러스 타겟이 코로나 바이러스 타겟입니까? 제대로 되고 있지도 않죠. 안정성과 효능과 가격 경쟁력에서 상당한 논란이 많이 되고 있고, 또는 로슈 같은 경우에는 실패를 하고 있죠. 그만큼 경구용 항체 치료제 개발하기가 쉽지 않다는 부분이죠. 그쵸? 자, 그리고 전 세계에 공급할 수 있는 항체 치료제 개발 회사 중에서 생산력 캐파가 되는 회사가 있습니까? 전 세계에? 없죠? 전 세계 200여가 국가 중에서 치료제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몇 개 있습니까? 미국, 그리고 영국, 대한민국, 일부 스위스, 기타 등등 로슈, 그리고 대한민국, 영국, 미국이 있는 겁니다. 이들은 자국을 커버하기에도 역부족이다. 다른 나라로 치료제를 줄 수가 없어요. 자국 치료, 국민들을 치료하기만도 역부족이다. 일부 친한 국가만 찔끔 갔던 부분입니다. 전 세계 수십만 제약 바이오 회사 중에서 치료제를 개발한 회사가 몇 개 있습니까? 수십만 개의 제약 바이오 회사 중에서 일본, 중국 포함해서 전 세계 지배하는 국가 중에, 그리고 통합 바스켓에 들어가는 미국, 유로, 앤 파운드, 이런 전 세계 GDP 비중과 통합 바스켓을 쓰는 국가 중에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 중에서 치료제를 개발한 회사가 몇 개 있겠습니까? 몇 개 안 되죠? 지금 4개, 그리고 약물 재창출.
약물 재창출은 유효성, 효능, 안정성, 그리고 중증에 대한 치료제,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치료제의 본연의 역할, 경증에서 중증으로 맞는 치료제의 본연의 역할에서는 4개, 지금 여기서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그리고 릴리 같은 경우에는 변이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죠. 그쵸? 몇 개 없습니다. 자, 이 부분만 보시고 한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다시 한번, 팬데믹 끝났습니까? 백신으로 코로나를 종식시켰습니까? 팬데믹을 종식시켰습니까? 경증 치료제가 개발된다고 하는데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전 세계에 항체 생산 능력 캐파가 되는 회사가 있습니까? 200여 개 국가 중에서 치료제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까? 전 세계 수십만 개 제약회사 중에서 치료제를 개발한 회사가 몇 개 있습니까? 지금 과도한 주가 하락과 그리고 딜레이 되고 있는 치료제 수출 소식, 그리고 회사의 소극적 대응과 합병, 공매도의 중심, 그쵸? 이 와중에 저는 그 중심에 공매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바로 마음, 멘탈. 수백 번, 수천 번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멘탈, 그쵸? 그 위에는 딜레이 되고 있는 치료제의 수출 소식, 과도한 주가 하락이 있겠죠. 그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공장 생산분 풀캐파 또는 부분적 캐파건 1공장에 있는 생산분 전량, 삼바에 CMO 줬던 부분 전부 다 팔린다, 없어서 못 판다 라고 저는 보고 있다. 단 시간의 차이만 발생을 할 뿐. 그래서 유럽의 각 개별 국가가 CMO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겠죠. 가장 중요한 팩트는, 그리고 확실성의 영역에 있는 것은요, 큰 그림에서 빅피처에서 셀트리온은 99.999999 성장하고 지금의 주가 100만원을 시간을 두고, 40만원은 중요한 게 아니다, 100만원을 시간을 두고 반드시 돌파한다. 그럼 어떻죠? 100만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위아중에 자,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릴게요. 여기 100만원, 밑에 40만원이라고 하자고요. 지금 밑에 20만원에 있죠? 그쵸? 여기서 주가가 계속 빠그러져. 견디려고 한다면 당연히 여유자금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장기 투자해야 됩니다. 그쵸? 여유자금이 있을 때마다 담으면 돼요. 지금 노란색 선 60월봉, 삼성전자의 36년의 월봉 차트를 봤고요. 우리 셀트리온의 12년의 월봉 차트를 봤죠? 노란색 월봉. 그 근처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997년도, 2008년도, 그리고 여러 가지 대외적인 슈악이 있을 때마다 한 번씩 깨긴 했지만, 그러나 그 부근이 저점권 부근이었다. 그 이유는 회사의 가치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장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36년 동안 성장했기 때문에 950배를 갈 수 있었던 것이고요. 셀트리온도 끊임없이 성장했기 때문에 상장하고 50배 갔을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아직 10배가 더 남았겠죠. 충분히 10년 동안 10배 갈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언급을 드릴게요. 주가의 반영이, 지금 기사 하나 잠깐 보고 올게요. 40만원 호령, 셀트리온 어쩌다가 개미도 외면한 주식, 주가도 반토막, 이런 기사가 좀 나왔어요. 그쵸? 회사의 소극적 대응, 합병,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 소액주주들의 회사의 주인은 최대 주주인 소액주주들의 목소리를 내야 될 때는 내야 된다고 계속 언급을 드렸고요. 그 명확한 이유, 회사가 정쟁의 상대, 전쟁의 상대가 아니라 궁극에는 공존과 상생의 상대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기업과 장기 동행할 수 있고 오랫동안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될 때 정확히 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기사를 보게 되면 회사가 망한 것 같아요. 그쵸? 아무도 안 쳐다본다. 근데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언급드립니다. 제가 11개월, 지금까지 방송한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셀트리온은 반드시 간다, 반드시 목적지에 간다는 말씀을 제가 1000번에 가까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렇게 아무도 안 쳐다보는 주식을 쳐다도 보지 않을 때 모아가면 되는 거예요. 바닥에 있을 때. 늘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서 호구였습니다. 앞으로도 호구일 거예요. 왜? 자본력과 응집력과 그리고 자금력에서, 그리고 마인드조차도, 그리고 이런 소식조차도 정보에서도 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늘 주가가 폭등할 때 들어오죠. 미친듯이 슈팅이 나올 때, 그때 들어옵니다. 진리예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한국의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금융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돈의 속성과 본질과 산업에 대한 특성과 기업에 대한 경쟁력과 바이오 업황과 그리고
기타 등등 미래에 대한 통찰력과 이런 부분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느낌으로, 그리고 그냥 본능에 의해서 투자를 합니다. 고로 포커판에 비유하면 호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투자를 시작하고요. 미친 듯이 달려들 때 던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장기 투자는 10년을 보시면 좋겠어요. 자, 계속 언급 드릴게요. 자, 기사 하나 잠깐 보고 왔는데 셀트리온 망한 것 같죠? 이렇게 확실한 회사가, 동행하기에 너무나 좋은 회사가 이렇게 주가가 빠져 있어서 아무도 쳐다보고 있지 않죠. 주가에 반영이 더딜 뿐, 아시잖아요. 이 주가의 중심에는 셀트의 공매도, 말이 공매도이지 그 뒤에 세력들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언급드리지 않아도 알겠죠. 뭐 금융사나 언론이나 회사나 그리고 한국의 모든 세력을 움직이는 세력들의 중심에 있다는 부분,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공매도가 있다는 부분, 단순한 공매도가 아닌 걸 정말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셀트리온이 아니었다면 벌써 회사는 매각되고도 남았을 거예요. 셀트리온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걸어왔고 이제 빅팜을 향해 가고 삼성전자의 35년 동안의 그림을 바로 셀트리온이 보여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회사나 펀더멘탈 바뀐 것 없습니다. 즉 훼손이 없습니다. 레키노라를 포함하고도 또는 빼고도 최고의 회사입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아니,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계속 흔들리시겠죠? 괜찮습니다. 방송을 처음 만든 이유니까요. 그쵸?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잃지 않습니다. 고로 종국에는 결국에는 반드시 이깁니다. 잊지 마시고요. 주가가 빠질 때마다 주식 수를 모아가세요. 결국은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게 셀트리온의 펀더멘탈. 2030년까지 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지도가 다 나와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산업의 특성상 미래 FDA와 EMA라는 곳이 있어서 내년에 무엇 할지, 후년에 무엇 할지, 2025년도에 무엇 할지 다 등록을 해야 돼요. 다른 산업과는 특이한 산업입니다. 고로 우리는 맵이 다 나와 있고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했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하나만 갖고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시간의 차이만 좀 발생을 할 뿐, 다른 산업들과 다른 기업들은 시간의 차이가 더 발생을 합니다. 원래 기업가들, 창업가들은 10번 시도해서 8번, 7번 실패합니다. 허나 한두 번, 3번은 성공해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죠. 그쵸? 그러나 투자는 실패의 수를, 시행착오의 수를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잃지 않는 것이 투자이고, 고로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기고 시간으로서 해질한다면 가장 큰 수익률로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결국 종국에는 돈으로부터 독립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동행하겠습니다. EMA 브리핑이 좀 있었죠? 여기서 자료를 셀트 백수사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자, 치료제 부분은 좀 언급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까빌리아란 박사가 앞으로 몇 주 안에 인커밍 위크스, 적어도 치료제의 일부에 대해서 지금 CHM, 챔의 승인 권고를 기대한다. 셀트리온과 관련된 부분 언급은 이 부분이 전부이다. 위 발언을 추정해보면 다음 주에 치료제 관련 허가 권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모든 정황이 11월 챔 때 승인 권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라는 부분이 지금 나왔던 것 같아요. 참고로 11월 챔은 11월 8일에서 11일이다. 11월 8일에 챔 의제 내용이 나오니 그날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EMA 정례 브리핑을 보고 다음 주를 기대한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발언 내용으로 봐서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계시고요. 분명히 인커밍 위크스, 돌아오는 11월 챔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챔이 2주 정도 남았다. 정말 다 왔습니다. 많은 주주분들이 왜 이리 유럽 승인이 늦다고 하셔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느린 게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브리핑에서도 변이 우점종에 대해서 계속 언급되는데 현재 EMA는 인도 델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우점종은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인도의 코로나 대유행 기간은 올해 4월 중순에서 5월 중순, 전세계 델타 변이 바이러스 우점종 기간은 7월 초에서 8월 중순, 인도네시아, 미국, 영국 변이 바이러스 대확산 시기가죠. 지금도 우점종은 바로 델타입니다. 셀트리온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효능 실험 결과 7월 16일 발표했고, 그리고 실제 처방 데이터 결과는 9월 말, 레키노라 임상 상상 결과 발표는 7월 12일. 유럽 EMA 유망 치료제 선정 및 향후 치료제 승인과 유럽 내 CMO 생산 계획을 발표한 것은 올해 6월 초입니다. 그러나 인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점종이 되어 대유행을 일으킨 기간은 6월에서 7월로 보인다.
유럽연합 입장에서는 5월에서 6월 이스라엘, 영국, 미국 등 백신 접종률 높인 국가들의 백신 영향도 지켜봐야 하고, 또한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의 치료제가 효능이 있는지도 체크해야 되는 것은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쓸 치료제를 승인하려는 게 아니라 그 당시 10월, 즉 올겨울 코로나에 대비하고자 했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6월에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쵸? 또한 치료제 승인과 수입뿐만 아니라 현재 유럽 내 OEM, 즉 CMO 생산까지 고려한 계획입니다. 유럽 입장에서는 당연히 최대 변수인 우점종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능이 가장 중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모든 일정이 늦어질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셀트 백스님의 생각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위에 셀트리온 델타 바이러스 효능에 대한 대응을 보십시오. 7월에 동물 실험, 9월에 실제 국내 델타 변이 바이러스 처방 환자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알다시피 셀트리온은 10월 1일에 유럽 EMA 시판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셀트리온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 효능 입증에 얼마나 빨리 대응했는지 보이시죠? 그리고 셀트리온이 항체 치료제 4개 회사 중 유럽 EMA에 가장 먼저 시판 허가가 접수된 겁니다. 유럽 EMA도 셀트리온과 다른 치료제에 대해 정말 빠른 일정으로 대응하고 있는 거고요. 즉 유럽 EMA가 치료제 부분에서 정식 승인이 늦어진 것은 올해 중반에 등장한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가 우점정이 되고 델타 변이가 백신을 무력화시킨 것을 봤기 때문에 치료제가 델타의 효능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기에 모든 계획의 차질과 일정이 늦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초 치료제를 승인한다는 것은 정말 유럽이 빠르게 대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대응한다는 것은 애초 6월에 계획된 치료제 대규모 공동 조달과 유럽 내 생산 계획을 실현하는 확고한 의지를 읽을 수 있겠네요. 이런데도 레키노라가 안 팔릴까 의심하십니까? 이번 주 일본 코로나 상황을 살펴주십시오. 명백히 4차 대유행 초입에 들어갔습니다. 레키노라주 황금으로 변할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네요. 얼마 안 남았는데, 겨우 2주 예상 남았는데 이렇게 징징거리면 나쁜 사람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을 잘 기다려서 그 과실을 꼭 수확합시다. 코로나 확진자 한번 보고 올까요? 한국에 1440명, 사망 환자 16명, 세계 현황, 미국 8만 명대, 인도 18,000명대, 브라질 16,000, 영국 5만 명대, 러시아 3만 5천 명대, 터키 2만 8천 명대, 프랑스 6천 명대, 이란 11,000명대입니다. 이미 팬데믹 상황, 한 국가 내에서 몇몇 명대 확진자가 나온다는 거는요, 언제든지 계속 팬데믹을 의미한다는 거겠죠. 그쵸? 그리고 미국도 얼마 전까지 또 20만 명, 그쵸? 10,000명대, 20만 명대로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한다. 영국은 다시 5만 명대, 위드 코로나, 그쵸? 팬데믹에서 엔데믹, 풍토병, 여기 중심에는 바로 치료제가 안 팔릴 수가 없다. 치료제 빼고도 포함하고도 셀트리온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제약바이오 회사입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떨어질 때마다 언제나 여유자금으로 매수하는 전략은 유효하다. 그리고 그 평단가를 낮추게 되면 종국에는 결국 큰 수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100만원 돌파, 확실성의 영역에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40만원 돌파, 확실성의 영역에 있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 40만원은 언제든지. 그 이유 매출액 2조, 이제 2조입니다. 매출액 20조까지 갈 길이 너무나 멀게 남았다. 20조까지 가게 되면 이미 합병은 진행한 일이 될 거고요. 그쵸? 이 합병 부분에서 목소리 당연히 내야 되겠죠? 그리고 매출액 22조까지 가게 되면 자산은 당연히 엄청나게 커 있겠죠? 그리고 현금 흐름 창출도 엄청날 겁니다. 그리고 고용, 그쵸?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을 대표하고 나아가 전 세계 제약바이오 산업의 중심에 있을 셀트리온. 그런데 이제 2조입니다. 고로 100만원은 확실성의 영역에 있다. 빠지면 매수하는 전략은 언제나 유효하다. 인도네시아 외신에 지금 레키노라, 우리 항체 치료제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인도네시아어죠. 한국어로 돌리게 되면 자 볼게요. 제3의 물결을 예상하기 위한 코로나19 치료제 알아보기. 그래서 여기 레키노라, 레그담비밥이 언급이 되고 있죠. 사실 팬데믹 초기 때 아비간, 그쵸? 기본적으로 약물 재창출, 일본의 독감, 그리고 에이즈 치료제 칼라트라, 그리고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킨, 그리고 하이드록시클로로킨, 이런 걸 가지고 기타 바이러스 타켓이 달렸던 것 같고 약물 재창출을 했던 부분이죠. 그만큼 급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타켓을 만들었던 항체 치료제 우리 레키노라가 있던 부분이고요. 이 밑에 보면 아비감도 나오고 있다.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다. 전 세계 외신들에서 항체 치료제, 코로나 치료제가 언급이 되고 있다. 미국에는 공급 부족 상황에 있고 유럽에서도 언급되고 있고 이미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전 세계 모든 5대양
이런 데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치료제에 시대에 올 수밖에 없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확실성의 영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시죠? 헝다 디폴트 모면 23일 USD 달러채 이자 984억 원 송금. 홍콩 증시서 주가 5% 이상 급등. 그래서 자, 헝다 중국 정부가 계획 정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할 수가 없다. 단 중국 정부의 대응이 중요하다. 미중 패권 전쟁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디레버징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헝다에 대한 이슈 가끔씩 수면 아래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사실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요, 매일매일 시황도 보는 게 참고할 만할 수 있고 도움도 될 수 있겠죠. 그날그날의 흐름들이 데이터가 쌓여서 큰 그림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장기 투자자의 입장은 큰 판을 그리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시황보다 더 큰 게 바로 경제이고요. 경제의 큰 판과 산업의 패러다임과 문화를 읽어 나가면서 기업과 장기 동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노이즈, 전 세계 증시의 변동성을 일으켰던 노이즈, 바로 미국 중앙은행이 바로 핵심에 있었죠.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물가가 급등하기 때문에 긴축이 앞당겨지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디레버징을 했을 때 바로 자산 축소, 그쵸? 양적 완화 축소, 테이퍼링, 그 다음 미국에 대한 금리 인상, 이 부분이 바로 첫 번째였고요. 미국 재무부, 미국 백악관의 부채 한도 협상, 그쵸? 그리고 헝다, 중국 정기나 경제 성장률,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중심에 또한 코로나, 이런 부분들, 큰 카테고리로서 증시가 움직였던 부분이고요. 이 시장을 사실 예측한다는 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진짜 투자에 그루드는 시장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큰 시간을 들이는 것보다 큰 판을 이해하고 맥을 짚으면 된다. 그리고 그중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이 빠그러지더라도 기업은 장기 동행하는 겁니다. 그쵸? 이 부분이 핵심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훌륭하게 성장하는 기업은 그 파고를 퍼펙트 스톰이 불어닥치더라도 파고를 다 헤치고 나갑니다. 결국은 작은 비바람이건 이런 부분들, 그리고 소나기건 아니면 잔파도건 다 크게 성장하는 기업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 아마존 수천 배가 갔습니다. 그쵸? 테슬라 이미 그 역사를 보여줬고요. 삼성전자 36년 동안 1000배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죠. 950배. 셀트리온 이제 앞으로 그 성장률 50배 이후에 다시 한번 매출액 빅파머로 가기 위한 성장이 남아 있습니다. 투자는 큰 돈이 안전하게 돌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장기 투자를 다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었겠죠. 이렇게 힘든 길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내 마음에 수천 번 일어나는 변동과 노이즈, 이런 부분들을 잘 과정으로서 받아들이고 목적지까지 가는 게 바로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나가야 될 원칙이 될 것입니다. 언론에서도 자주 언급이 되고 있어요. 셀트리온 흡입형 코로나 치료제 호주 임상서 투여 개시, 제형 변경하는 기존 전맥주사 레키노라도 현지 허가 심사 중, 좀 나왔던 부분이고요. 이미 전 세계 레키노라 정맥주 사용은 이미 인프라가 많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유럽에서 딱 시그널이 떨어지면은요,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얘네가 많이 가져가고 전 세계에 뻗어나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정맥이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 이제 흡입형 편의성을 무기로 해서 전 세계로 레키노라 정맥주 사용과 같이 함께 뻗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흡입형도 하나의 제형으로서 셀트리온의 경쟁력을 또한 앞으로 추후에도 더해줄 수가 있겠죠. SC 제형, 그쵸? 이것도 신약을 계속해서 플랫폼 만들 수 있는 기술입니다. 전 세계 할로자임, 알테오젠, 그리고 바로 셀트리온이 있는 거죠. 그리고 mRNA 백신 플랫폼, 이 유전자 플랫폼, 요걸 가지고 유전자 치료제와 차세대 항암제를 만들 수 있는, 신약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 ADC 항체약물 거듭체, 영국 익수다를 가지고 계속해서 신약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우리는 가지고 가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세계 최고의 바이오 시밀러를 가지고 바로 매출액 20조, 그리고 생산 캐파, 그리고 바로 직판을 가지고 바로 매출 20조, 그리고 빅팜을 향해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 이미 코비드에 대한 단일 클론 항체 치료제를 병원에서 집으로 옮기다. 이게 맞죠. 그쵸? 정맥, 수액을 놓을 수 있는 간호사를 집으로 파견을 해서 집에서 놓고 집에서 약 먹고 집에서 회복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치료 시스템 우리가 바로 본받을 필요가 있겠죠. 일본에서도 재택 치료가 언급이 되고 있죠.